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은 지금 차갑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지금 다시금 커지고 있는 양시장이고요. 이번 주 들어서 그리고 이번 주뿐만이 사실 아닙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려로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역시 미중 무역 갈등의 우려로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다 결국에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시장의 영향을 오늘 우리 시장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은 연중 최저점 다시 터치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르는 종목, 오르는 섹터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 특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선전이 보이는데 화장품 매출은 늘었다라는 기사들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엔터 업종 정도만 지금 상승하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선별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시장에 대한 점검이 또다시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과 금융위가 긴밀히 협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은행권의 가상금리 조작 의혹에 금융당국이 온도차를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하고 이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은행은 지난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을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달라며 가산금리 부당 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금감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수출액은 20억 6,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7%나 늘었는데 관세청은 음악과 방송을 통한 한류 확대로 한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이 알려지며 올해도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7년간 벌인 특허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합의 금액은 삼성의 비공개 요구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이 애플에 6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2012년 애플이 제기한 밀어서 잠금 해제 등 2차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삼성이 패소해 1,3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해 합의 금액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진해업 면허 취소 여부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선 외국인 신분인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자체로 국토부는 진해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진해업 매출의 100%가 항공 운송 사업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과 직원과 협력사의 대량 실직 사태 등이 고려되고 또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는 현재 말을 철저하게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드라인 전해드렸고요. 이 시각 시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2320포인트대까지 빠졌고요. 정말 연주 저점대까지 다시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점점 커지면서 0.9% 하락인데요.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320포인트 찍고 다시금 올라오나 했는데 다시 빠져내려가면서 연중 저점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낙폭이 1%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흘러내리는 장세인데 수급주체 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다시금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2164억 원, 어제까지 좀 소폭씩 사주던 외국인이 다시 변심을 한 건데요. 2164억 원이나 팔고 있다 보니 시장이 좀 압력을 받고 있고요. 기관 개인사지만 역부족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다시금 2.5%나 빠져내려가면서 46,000원대 또 신저가 부근까지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도 2%의 하락입니다. 셀트리온 빠지고 포스코도 빠지고 1위부터 5위까지 전 종목이 팔았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도 빨간불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이버, LG화학 올라가는데 네이버가 그나마 1.22% 올라가고 LG화학은 지금 강보합권 전환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폭이 미미합니다. 현대차 연중 최저점까지 다시 찍고 내려가면서 1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대차도 오늘 쉽진 않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부터 신한지주까지 빠지는데 특히나 KB금융, 신한지주 말씀드린 대로 은행권의 불법 가산금리 지금 부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기존에 밝혀졌던 세 개의 은행사 외에도 지금 더 밝혀질 수도 있다. 전수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고 투심도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역시나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더 빠집니다. 817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9포인트가 넘게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가 넘는 하락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825부터 급락세 이어지면서 817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기관이 파네요. 360억 원. 그리고 외국인 매수하지만 매수가 강하진 않습니다. 개인도 저점 매수에 들어오긴 하지만 저점 매수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빠지는 가운데 CJENM은 지금 정지 상태고요. 합병 관계로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SK, 신라젠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HLB, 나노스, 펄어비스가 빠지는 가운데 그나마 스튜디오 드래곤이 선방하는 모습, 엔터주들이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캠텍, 코오롱, 티슈진, 휴젤, 컴투스까지 빠져내려가는 가운데 카카오멜론만 소폭 상승하는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는 오늘도 올라가면서 1120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드디어 1121원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원화 약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또 힘을 못 씁니다. 결국엔 뭐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합쳐서 오늘장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지치실 만도 한데 계속 무역 분쟁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일단 오늘 시장 역시도 약세 흐름 접어든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여전히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등에 좀 집중되었던 매수세가 도리어 오늘은 하락세로 좀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 대형주들에 대해서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좀 많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시총 상위 대형 IT주들이 지수 하락을 좀 도리어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아무래도 7월 6일 이전에 좀 마무리된다라고 보기보다는 7월 6일 같은 경우 지적재산권 관련 관세 부과에 대한 협상일 뿐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무역 확장법과 관련돼서 관세 부과 이슈가 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점 등은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단기 노이즈로 끝나기보다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유입된 결과로 오늘 시장 상황에 좀 체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상승 섹터 가운데에서는 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조선업종 그리고 상사업종 등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업종 같은 경우 지난 거래일 급락 이후 오늘은 좀 반등 성격과 더불어서 국제유가의 상승과 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종 성격이 좀 결합돼서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상사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포스코데오를 중심으로 일단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업종 메리트 또 그리고 미얀마 가스전의 2단계 개발 계획을 포스코데오가 좀 성사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사 관련주들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가 관련주여서도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이외에도 저희가 짚어볼 만한 이슈들이 남아 있나요? 네, 일단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 시장에서 양호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를 계속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점, 또 그리고 2분기 실적이라든가 향후 하반기 실적에 있어서 실적 성장성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 일단 중국 쪽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주가 조정을 받아왔었는데 일단 최근 반등 시도 등으로 그간의 하락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 대표 종목인 아모레그룹주들을 비롯해서 그 제이준 코스메틱, 한국 콜마 등이 계속 좀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 종목들의 그 상승세가 오늘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같은 상승 요인으로는 그간 중국 관련 이슈로 정체되어 왔던 실적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 등도 오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전략들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어떤 전략들이 그나마 좀 나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투자 심리는 위축된 시장 상황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시고 향후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쉽다면 쉬울 수 있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될 만한 업종과 종목을 압축해서 대응 전략을 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기준점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 그러니까 즉 숫자가 나올 만한 여지가 있는 업종과 종목 그리고 이러한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상황에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에 기반한 그리고 성장성 이 두 가지가 그래도 확보된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업종을 좀 축소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업종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약간 방어주 성격의 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안 그래도 소재 관련주 내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LNF 그 외에는 상신 EDP 등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업종 대표주도 좋지만 지난 방송에서 중국 쪽으로 신규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어주 성격 내에서는 통신주 내에선 실적가 그리고 5G 그리고 4분기 MSCI 편입 기대감 이런 수급 모멘텀이 살아있는 통신업종 가운데 LG U+를 좀 같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수 관련 내에서는 오늘 정부가 월 2회 휴무를 없앨 수도 있다라는 관련해서 언론 보도 나온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이마트라든가 GS 리테일 같은 유통주 등으로도 업종과 종목을 압축해서 시장 상황에 좀 대응하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관련주, 화장품주, 이 그룹 방어주 성격 내 이 업종 내에서 종목을 압축해서 대응하시면서 현금 비중은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에 참고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압축적인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연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시장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참 좋질 못합니다. 매일같이 시장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박사님도 좀 답답하실 것 같긴 한데요.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무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럴 때는 투자 전략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주식을 아예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마음 편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죠. 앞서 출연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비중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이럴 때 또 최대의 고민이 바로 뭐냐면 주식시장의 상승률, 이제 우리나라 1980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연평균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을 감안해서 보면 14% 정도 오르는 게 이 주식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거죠. 문제는 그런데 이런 주식이라는 게요, 1년에 가장 많이 오른 날들을 제외하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그게 수익률 대부분 반토막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빅 랠리를 펼치는 날 그 전후에서 하루 이틀 정도를 만약에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또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주식을 투자했던 것들의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게 주식 투자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비중을 조절해서 시장을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분명 그 노력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언제 시장의 추세가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주식시장 내에서 포트를 조정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의 약세 흐름들을 보일 때 가장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는 뭘까? 또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또 오히려 한번 주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저는 기업 실적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 기업 이익 전망은 코스피 200 기업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무려 206조 원. 더 나가서 2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한 52조 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업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주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다가 탄력이 다시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2분기 기업 실적이 나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주가가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이익이 꾸준히 쌓이고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이 쌓이는 가운데 주당 순자산 가치 BPS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가가 안 빠지더라도 PBR 주가 순자산 가치에 비교한 주가 비율은 떨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업 이익이 어떤 발표로 나올 것인가 더 나가서 기업 이익의 실적 개선의 가능성들이 보이거나 또 반대로 이익 전망이 악화되는 업종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에 도움이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기댈 건 실적밖에 없다라는 기본에 또 이제 충실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뭐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은 기업 이익치가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압축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 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에 그래도 모멘텀이 아주 강한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게 개선율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실적 전망이 좀 개선되는 업종은 어디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IT 가전업종이 지난 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 한 70% 이상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은행업종 또 보험업종도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들을 보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최근 이제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 또 이런 회복 기대감 속에서 기계업종이나 화장품, 의류, 완구 같은 업종들도 전 분기 대비해서 50% 이상의 이익 전망의 개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참 시장이 굉장히 안타까운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장입니다만 또 뭐 백화점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식품처럼 일부 업종들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걸 보면 역시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관심들이 최근에 그래도 조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반면 이제 안 좋은 이야기는 조금 짧게 일단 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가 유틸리티 그리고 조선 IT 하드웨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익 전망이 좀 하향 조정의 리스크들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볼 게 종목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겠죠. 컨센서스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가장 영업이익 변화율이 큰 대형주 중에서는 큰 건 삼성생명 그리고 이제 GS건설, 금호석유화학, 호텔신라, CJ, CGV 같은 그런 기업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감안해 보셔야 될 것은 삼성생명이 얼마 전 삼성전자 지분 매각하면서 특별히 생겼던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일단 지난 분기 대비해서 최근에 이익 전망이 아주 가파르게 상향 조정된 기업들은 대체로 건설도 좀 있지만 산업재 업종도 있지만 그 밖에 경기 관련 소비재가 상당히 많다. 즉 호텔, 신라, CJ, CGV, 신세계, GKL 같은 그런 업종들이 확실히 좀 개선되는 징후들이 뚜렷하다. 그 다음은 산업재 업종으로 건설에다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대림산업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기업들의 이익 전망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시장에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이제 또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삼성전자는?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마다 이게 목소리가 다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다 저희들이 감히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희 키움증권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저희들이 이제 좀 존중해 본다면 지난 1분기 때 15.64조 원의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그와 비슷한 15.6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가 15조 원 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시장 컨센서스, 다시 말씀드려서 애널리스트들 여러 세의 이익 전망 추정치의 어떤 중간값 또는 평균값 수준에 비해서는 저희 회사 반도체 업종 애널리스트가 좀 낙관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조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이제 왜 이런가 이걸 봐야 될 텐데 일단 2분기 후반으로 가면서 삼성전자가 환율에 민감한 기업인데 최근 환율이 1120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일단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해외에서 달러 매출이 발생하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좀 더 이익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됐다라는 거고요. 더 나가서 DRAM 가격도 상당히 좋다. 이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정도 환율이 유지된다면 3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17조 원 이상, 18조 원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가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2분기의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전망치들은 조금 최근 들어서서 상향 조정 흐름들이 진정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하향 조정하는 흐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향후 실적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이 본격적인 어닝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해서 한번 희망의 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뭐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뭐 중간 선거 전에 이것들이 좀 조기 종료되는 듯한 뉘앙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다면 지금 시장이 좀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확률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참 저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분쟁을 좀 더 장기화하고 강화시키고 싶은 동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전날 미증시 그리고 전전날 미증시처럼 이렇게 무역 분쟁들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가가 급락하거나 또 약세 조정의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에는 지지율 반등에 오히려 마이너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충분히 대의명분, 다시 말해서 지금 가장 관건은 대대적인 무역 흑자 독자지만 전기차를 비롯한 핵심 차대 4세대 먹거리에서 중국이 지적재산권, 다시 말해서 특허를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또 그동안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상하겠다라는 태도들을 분명히 보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는 충분히 협상이 중간선거 이전에 조기 타결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기도 비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 좀 잘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